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달 질문 중에서 제가 이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너무 죄송하고요. 어, 오늘 제가 하려는 강의의 주제는 바로 제목, 그러니까 키워드가 들어간 이 제목에서 키워드가 반복이 되는 경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 제목을 조금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하면 제가 우선 여기에서 아기용품 할인 매장, 뭐 유아용품 할인 매장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키워드가 반복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키워드가 왜 반복이 되면 안 될까요? 우선은 키워드가 반복됐을 경우에 실수할 수 있는 게 나도 모르게 그 어떤 단어가 되게 반복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메모장에 좀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자, 보이시죠? 어,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제목에 키워드라는 게 제목에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 한 단어를 블로그에서는 키워드라고 하잖아요. 어, 그러면 키워드를 조합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제목이 포스팅 제목이 됩니다. 블로그 글을 쓰면 그걸 포스팅이라고 하죠. 근데 그 포스팅 제목 안에 그럼 키워드 수를 몇 개까지 넣어야 되냐 하는 거가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초보자분들한테는 두세 개의 키워드 를 추천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3-4 개까지도 뭐 많으면 5 개까지도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리할 거는 당연히 키워드가 너무 많으면 본인이 실수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키워드를 다양하게 반복을 들어가야지 이게 정확한 게 정확도가 올라가는데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좀 적당하게 사실은 한 2-3개 선에서 제목을 지어주는 게 가장 좋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초보자분들이 사실은 그러면은 간단히 지어야겠네요. 그러면은 유아미술놀이, 물감놀이, 아기 물감놀이 이렇게 그냥 제목을 탁하니 지어주실 때가 있어요. 뭐 아무리 여기에다가 물감인데 뭐 다이소 물감 붓놀이? 뭐 진짜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짓는다고 치면 굳이 키워드를 3 개를 넣은 겁니다. 뭐 굳이 넣은다고 치면 이 키워드를 한 3 개를 넣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 안 되죠. 아마 제 강의를 좀 듣거나 스터디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왜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유아미술놀이도 다이소 물감도 그냥 붓으로 검색을 하는 것도 놀이도 그렇고 너무 검색량도 많고 문서도 많고 많이들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이런 단어는 입에서 술술술 나올 정도로 툭툭 나오는 단어라고 치면 그건 아주 대형 키워드예요. 경쟁률이 세고요. 그런 단어는 우리가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다이소 고체물감이라고 쓴다든가 다이소 물붓이라고 쓴다든가 이렇게 써야지 우리가 검색이 되지 그냥 유아미술놀이 물감이랑 붓 사용하세요. 추천해요. 이렇게 쓰면 검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딱 그 짝이네요. 다이소가 지금 반복이 되어요. 그럼 제가 여기에서 틴트를 드리면 "그러면 쏙쌤 제목이 이렇게 2개까지 반복이 되는데 괜찮나요?" 하시는데 컴퓨터는 네이버라고 쓸게요. 네이버는 단어를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내가 유아미술놀이, 다이소 고체 물감과 추천 이렇게만 해도 다이소 고체물감, 다이소 푸시 검색은 됩니다. 단 이렇게 딱 알맞게 바로 가까이 단짝처럼 단어를 붙여 놓잖아요. 그럼 얘가 정확도가 더 높게 얘가 계산을 하고 다이소랑 붓이랑은 좀 떨어져 있잖아요. 멀잖아요. 그럼 조금은 덜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정확도에서 당연히 붙은 것을 더 우선으로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글을 써 보면 혹시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 제목을 그대로 써 볼게요. 할인 매장. 저 같은 경우는 제목이 좀 반복이나 이런 게 이제 인플루언서들은 키워드 등록할 수 있어서 그런 거니까 사실 제 제목을 너무 따라하시면 반복도 좀 많을 거고 제가 글을 워낙에 많이 쓰니깐요 요즘에. 요거는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까지 해서 멈추셨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제가 이게 그 지원금을 좀 포인트를 좀 받아서 이렇게 지금 썼는데 그렇게 많이도 받지 않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받긴 받았으니까 일단 받았다고는 써야 돼요. 여기에 감으로 인해서 제가 카시트를
엄청 비쌌거든요, 카시트. 그래서 한 4만 원인가 4만5천 원 포인트 받고 제 돈은 더 많이 들어갔는데 협찬 고지를 써야 된다는 게 참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쓰는 건 써야 됩니다, 만 원이라도 받으면. 자, 여러분들 정도라면 사실 제목을 여기서 쓴다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하나 버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럼 반복하면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 가장 좋은 건 하나 버려야 돼요. 어. 여러분들은 버려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살릴 수가 없어요. 왜냐? 저는 인플루언서에 당첨이 이제 합격이 됐잖아요, 한 2년 전에. 그랬을 때 사실 좋은 점 중 하나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진짜 양지래글을 많이 써온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제가 협찬글도 좀 많이 쓰지만 원래는 진짜 양지래글만 거의 쓰고 키워드라는 걸 거의 노려본 적이 그러니까 그냥 딱 중요한 단어 말고는 억지로 저렇게 껴 넣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서로 경쟁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블로그 강사다 보니까 좀 등수 유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하시는 만큼을 좀 따라 가야 되니까 지금 하는 거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산용품 리스트, 출산 준비물, 신생아 준비물, 아기용품 다 1 등이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제가 저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챌린지에 등록해서 이렇게 참여하기를 눌러서 이렇게 클릭하고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지 여러분들은 저게 가능하지가 않다. 그래서 인플루언서에 붙기 전까지는 조금 속상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저 또한 여기까지 오는데 4-5 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걸렸고 현재 블로그는 지금 4 년이 넘었어요. 5년 차란 말이에요. 원래 총 합치면 6년 차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차곡차곡 올라오시면 분명히 저처럼 가능하시다. 왜냐하면 저게 사실은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되게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억지로 키워드를 우겨 넣었을 때 제 지수와는 상관없이 저는 최적화가 아니기 때문에 제 지수와는 상관없이 사실 소형 키워드랑 쫙 골고루 넣어야 되는데 아주 센 키워드만 골라서 넣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 인플루언서 키워드 때문에. 고로 인플루언서라는 제도 자체는 여기 여러분들 유아용품 이게 여러분 흑과 백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저기에 제가 1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쪼끔 조회수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신생아, 신생아 준비물 인플루언서 키워드 네 여기 있네요. 인플루언서 키워드로 이렇게 걸렸어요. 근데 얘가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3 명밖에 안 보여요. 즉 네 번째만 내려가더라도 조회수가 팍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진짜 열심히 썼어요. 이 글을 어느 정도 열심히 썼냐면 저는 협찬받는 글이라고 했을 때 키워드를 욕심낸다고 했을 때는 그것에 책임을 지거든요. 어 진짜 열심히 썼어요. 모든 것을 정말 제가 샀던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담았어요. 진짜 새벽까지 썼어요.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저기에 또 이제 잘 박혔던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어 강한 걸 노렸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면 저는 끝이에요, 조회량이. 팍 떨어져요. 음. 그래서 이런 흑과 백을 알면서 저는 일단은 저거를 유지를 하고 등수를 유지를 해야 그 인플루언서 여기 키워드 중에서 이 등수라는 게 있어요. 1,300명 중에 이 등수라는 것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게 제 눈에 매일매일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유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고 제목을 그렇게 욕심을 내지 않고 하셨으면 가장 좋겠다. 근데 만약에 넣으신다면 이거는 반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답은 이것도 정답이라고 딱 정해 드릴 수는 없지만 제 경우는 둘 중에 조회량을 검색을 해서 너무 한없이 높다 싶으면 사실 버리는 게 맞은데 너무 높은 걸 사실은 쪼끔 높은 것 강력한 거 경쟁률이 강력한 것은 어떻게 알죠? 최신 글이 너무 많거나 최신 날짜가 많거나 문수량이 많거나 조회량이 많거나 셋 중에 하나만 돼도 강력하죠, 경쟁이. 이럴 경우 '이걸 내가 꼭 써야겠어. 포기를 못 하겠어.' 싶으면 얘를 5번 넣고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중에서 둘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직접 해 볼까요? 직접 해 볼게요. 이거를 음 아기용품 할인 매장. 여러분 유추해 보세요. 유아용품 할인 매장과 아기용품 할인 매장 중 어떤 것이 더 검색이 많이 될까요?
유아용품 할인 매장. 유아용품이 더 많이 되네요. 이거 저는 이건 우연히 걸린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아기 이렇게 띄었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제가 검색이 되거나 또는 아예 안 될 수 있다고 그냥 도전으로 던진 거예요. 주사위 던지듯이. 근데 운 좋게 다 올라가긴 했는데 아니면은 아기 출산 준비물, 신생아 출산 준비물 이렇게 연관돼서 뜨라고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괜히 아기용품 할인 매장, 유아용품 할인 매장 두 가지 다 욕심내면 여러분 그러면 다 놓쳐요. 제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두 마리를 다 놓친다. 이런 예시를 좀 많이 드리는데 아기용품 할인 매장, 유아용품 할인 매장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포기하고 싶으면 지금 같은 경우 사실 아기용품이 되게 현저히 낮잖아요. 그럼 더 버려도 돼요. 근데 내가 포기를 못 하겠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도 사실 포기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기용품 할인 매장은 욕심을 버릴 수는 있었는데 신생아 출산 준비물, 아기 출산 준비물, 아기 출산 리스트, 아기 출산 준비물 다양하게 이게 연관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꼭 붙여야 됐는데 업체에서는 이걸 넣어주라는 거야. 유아용품 업체에서는.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넣고 이건 제가 임의로 넣은 거거든요. 제 인플루언서 키워드 때문에 이건 업체 요구였고 그래서 여기 중에서 아기용품 할인 매장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3번에서 4번을 쓰고 유아용품 할인 매장을 5회를 씁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안 뜬다고들 많이 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원래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것도 또 안 뜬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사실 저는 이 디테일하게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건 똑같아요. 이건 똑같은데 더하기로 아기자를 2회를 더 붙여줍니다. 만약에 3회를 한다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가 연관해서 읽을 수는 있겠는데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죠. 또 다른 예시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많이 뭐 정하시는 게 만약에 한글 공부 가르치기 무슨 워크북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6세도 쓰고 7세도 써야 되는데 사실 몇 세 이런 것들도 반복되는 단어잖아요. 아니면은 한글놀이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심지어 그 교구 중에 한글 도장, 한글 교구, 한글 시계 또 얘 이름이 뭐 놀장가 뭐 짓장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걸 다 제목을 어떻게 짓냐고요? 저는 일단은 무조건 반복은 2개까지만 하자. 왜냐면 한글 도장도 5번 쓰고 한글 교구도 5번 쓰고 어 5번 쓰고 한글 시계도 5번 쓰고 해버리면 누락되기가 되게 쉬워요. 보통 총 여기에서 지금 한글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반복의 경우에는 일단 한 20개 정도 넘어가면 간당간당해요. 어, 누락의 가능성. 이 검색에서 저기 뒤에 있을 가능성, X, 100위 밖으로 밀릴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라면은 사실 좀 반복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사실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 마스터를 다시 불러올게요. 이거는 웨일이라는 겁니다. 웨일은 이렇게 2개의 분할 화면으로 볼 수가 있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릴 때 포스팅 이런 거 코칭을 해드릴 때가 조금 보기가 좀 좋더라고요. 한글 도장, 한글 시계, 한글 교구 어떤 게 한글 놀이도 될 수 있죠? 어떤 게 더 검색이 많이 될 것 같으세요? 또 생각해 보세요. 한글 공부, 한글 교구, 한글 놀이까지 해볼까요? 우리가 보통 관련된 단어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해내려고 연습을 하잖아요. 스터디 공부하시다 보면 저랑 이제 유튜브 강의 막 들으시고 하다 보면 그럼 저라면 이 중에서는 사실은 딱 보고 구분을 내실 수 있어야 돼요. 한글 공부가 조회량이 상당하다. 6천? 와, 한 달 30일로 나눈 거가 6천을 나누면 여러분 진짜 한 명이 진짜 한 100건도 가져갈 수 있는 200건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30일 총 30일간의 조회수긴 하지만 사람들은 눌러서 여기저기로 갑니다. 그러므로 꼭 내가 이게 계산을 30일로 나누면 200이 숫자가 나올지라도 220이 나올지라도 저 혼자 220을 가져가지 못해요.
아셨죠? 그래서 예측을 합니다. '아 이거가 그래도 100건 가까이 상당하게 또는 몇십 건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여러분 몇십 건에서 100건 이상이 검색이 될 만한 그 키워드가 사람들이 핫하게 노리겠어요? 안 노리겠어요? 당연히 핫한 키워드입니다. 경쟁률도 강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이걸 빼시는 게 좋기는 한데, 또는 제가 나이를 쓰라고 했죠. 나이나 개월수를 쓰면 조금 더 경쟁이 작아진다. 그래서 저라면 사실은 이걸 어떻게 할 것 같냐면 6세 한글 공부, 그다음에 유아교구 다른 걸로, 아예 다른 걸로. 유아교구, 그다음에 시계, 보장 세트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 얘가 계산 가장 강하고 얘가 뜨는 게 가장 좋으니깐요. 그죠? 계산되시나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을 때는 요렇게 좀 머리를 좀 쓰셔서 부족한 단어를 채워 주신다거나, 근데 이 채워 주실 때는 포기와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저는 얘를 지금 노렸고 아기는 그냥 뒤에를 빼버렸죠. 정확도를 쪼끔 포기했어요. 그런 만큼 어 그런 만큼 요렇게 얘만 정확하게 5번 넣고 얘는 3번만 쓰고 나머지 단어를 채워 줬고요.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한글 시계나 이런 것들은 검색량이 일단 저 정도는, 저는 사실은 요 정도는 뜰 수 있다는 가정이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보라고 했을 때는 사실 블로그 한 방문자 수가 100 정도 되고 상위 노출을 경험이 조금 적으신 분들, 잘 모르는 분들, 근데 이게 200, 300만 하더라도 제가 상위 노출 잘 되는 거 많이 봤거든요. 키워드 5번, 4번, 5번 이상 써주고, 이렇게 조금 작은 키워드도 찾아보고, 키워드 다양하게 써보고, 작은 키워드랑 대형 키워드, 중형 키워드 막 여러 번 연습해 보시는 분들은 2, 300 넘어가도 뜨는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진짜 수많이 확인을 했어요. 비늘 엄마들 스타디 하면서. 그러니까 아예 상위 노출 모르시는 분들은 약한 거 순서로 가져가시면 돼요. 약한 거 순서로 한글 도장 뭐 보고, 그다음에 한글 시계 놀이, 추천. 이렇게 정확하게 2개까지는 이렇게 한다던가. 그래서 가져가시고, 이것도 어떻게? 한글 도장이 더 세요? 한글 시계가 더 세요? 한글 도장이 약하죠. 그럼 도장이 여러분들이 뜰 수 있겠어요? 하물며 100도 안 된다. 100 전후다. 100 왔다 갔다 한다. 나는 조금 상위 노출이 걱정된다 하면은 그런 분들은 제일 앞에 좀 이 중에서 약한 거. 사실 660도 그렇게 약하진 않거든요. 이 T는 티스토리고요. 블로그 네이버 아니고. 그래서 T가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저 같으면 한글 도장 교구 약하신 분들은 제일 약한 걸 앞에 넣어드리고, 그러니까 자기 지수에 맞는 키워드를 써야 돼요. 그래서 100원, 백전후는 100단위 검색량을 선택을 하셔서 제목을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2, 300 이상이 된다. 그러면 1000 이상인 걸로 노리시고, 조금 센 것도 한번 가져가 보시는데, 이게 4000이 생각보다 한글 공부라는 건 엄마들이 굉장히 핫한 미술, 놀이, 한글, 수학, 과학 이런 것들은 다 경쟁이 센 단어들이에요. 그런 단어들 같은 경우는 꼭 이렇게 그 앞에 나이도 적어 주셔야 되고, 심지어 한글은 한글 읽기, 한글 쓰기 이렇게도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면 한글에 대해서는 엄마들이 책력이랑 한글 공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의가 넘치시기 때문에 진짜 최적화이신 분들도 많이들 쓰는 단어예요. 그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본인도 모르게 쓰는 단어 중 하나지 않습니까? 한글 공부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엄마표 수학, 엄마표 영어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엄마표 미술놀이, 엄마표 과학놀이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분화돼서 화산놀이, 그다음에 이제 뭐 또 그 베이킹 소다랑 그런 놀이 뭐 이렇게 좀 세분화된 단어를 같이 갖고 가신다거나, 아니면은 세분화된 걸 찾아 가지고 최대한 그거를 아예 노려서 쓰신다거나 나이를 쓰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마지막으로 예시를 듣고 끝낼게요. 그래서 아기 발달인 경우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뭐냐면 보통 아기 발달이라고 했을 때는, 자, 3살, 4살 넘어가면 나이로 사용합니다.
4세 발달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 36개월 미만은 개월수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도 우리나라 엄마들은 참 애기들 어릴 때 너무 이렇게 많이 챙겨 주려다 보니까 48개월 이하도 많이 개월수를 사용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아무래도 두 돌 이하 많이 쓰죠. 그러면 우리가 24개월 아기 발달에 관해서 이렇게 쓰시면 보통 엄마들이 뭘 쓰냐면 아기 아기 발달. 여러분들 아기 발달이라고 하면 보통 뭘 쓸 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 관련 키워드 계속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남들 다 아기 발달하면 키, 몸무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나는 여기서 뭔가 다른 걸 가져가야 상위 노출하는데 쪼끔은 남들과 다른 글, 쪼끔 더 클릭률을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거 계산기 이런 거 네이버에 검색하면 금방 나오고요. 아기 발달 빌까요? 우리 집 도서관 어플에 빌리면 그 1,000원이면 빌려요. 그러면은 사진 몇 장 찍으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거를 꼭 추가시켜서 하는 것들이라든가 병원에 가셔서 그 발달 아이들 영유아 검진 표라든가 이런 거 꼭 체크하셔 가지고 좀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25개월 아기 발달 그래서 예를 들어 잡으면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게 키랑 몸무게랑 18개월 아기 발달 자 이렇게 할게요. 18개월 아기 발달. 보통 언어. 그러니까 두 돌 이하에서 엄마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아무래도 18개월 아기 언어 발달, 뭐 신체 발달, 또 뭐 있어요? 뭐 이유식도 있을 수 있고, 뭐 수면도 있을 수 있고, 막 되게 많이 이렇게 막 엄마들이 많이 제목을 쓰죠. 실제로 한번 볼게요. 아기 발달, 생후. 생으로 많이 쓰네요. 그러면 많이 쓰는 게 키랑 몸무게, 키랑 몸무게 많이 쓰는 것 같고 7개월 아기, 이유식양, 낯가림, 수면, 아기 발달, 아기 인지. 자, 일단 여기서는 지금 반복되는 단어들이 뭐 많이들은 안 보이는데 아기 발달, 언어, 놀이, 장난감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오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번쯤은 검색해 보시고 이 사람들이 쓰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이 쓰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아기 언어, 아기 장난감, 아기 놀이 이렇게 해야지 정확도가 높지 않나요? 그죠? 그래 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저라면 언어는 언어끼리 언어랑 만약에 언어를 촉진할 수 있는 사운드북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튤립 사운드북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언어를 자극해 줄 수 있는 그런 언어 지침서? 책 있죠. 그 책 이름이 있을 거예요, 아마. 추천책, 언어, 어, 촉진 추천책, 뭐 이렇게 쓸 것 같고, 만약에 신체 발달이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키와 몸무게인데 이게 보통 뭐죠? 평균. 그럼 얘가 만 몇 세죠? 만 2세죠. 만 3세인가? 12개월. 갑자기 헷갈려요. 여러분들이 계산하세요. 어, 만 2세? 만 3세? 갑자기 헷갈려요. 12개월 넘었으니까. 음. 18개월이라고 했을 때는 1살, 2살, 2살이잖아요. 그럼 만 1세라고 해야 되나? 음. 또 생일이 안 지나면 또 0세일 수도 있고 하긴 한데, 하여튼. 저라면 이렇게 적합하게 할 것 같아요. 왜 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반복되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은 제목을 반복되지 않게끔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이유식과 수면은 좀 연결될 수 있긴 한데요. 분양일 수도 있고, 모유, 소유, 양일 수도 있고, 뭐, 외출, 분유, 휴대용 분유? 휴대용 분유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거랑 엮을 수 있고, 장난감 놀이라고 했을 때는 뭐 남아일 수도 있고 여아일 수도 있고 기차 장난감일 수도 있고 뭐 대근육, 소근육 근데 대근육, 소근육 발달놀이, 역할놀이 이런 거 상상놀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는 뭐 실내놀이, 체육, 뭐 실내 체육 이런 단어 있죠. 검색량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검색을 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들만큼 그렇게 검색량이 많지 않아요. 한글놀이, 뭐 한글 공부만큼 많진 않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역할놀이, 마트놀이, 뭐 마켓, 슈퍼놀이 이런 거 얼마나 검색하세요? 차라리 여러분 이케아, 도티크, 이케아, 트롤리, 그 다음에 또 트레이더스에서
물불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인덱스 물불장? 얘네들의 검색이 더 많을 거예요. 음, 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도 말한 김에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 잘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유아단집이라고 검색하세요. 그레이트북스 놀자라고 검색하세요. 그레이트북스 도레미곰이라고 검색하세요. 키즈스콜레 마이 퍼스트 월드라고 검색하세요. 우리는 이미 보통 입소문으로, 그러니까 이미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블로거라서 사실 정보를 좀 많이 알긴 하지만 보통 엄마들이 검색할 때는 잘 모르다가 옆집 엄마가 놀자 책 좋대. 자연이랑 책 좋대. 아람 거래, 아람. 아람이라고 쳐봐. 아람 자연이랑. 이렇게 검색해요. 유아 자연관찰책, 유아 자연관찰 전집 이렇게 사실 검색 그렇게 많이 하네요. 그래서 생육아라는 단어는 유아용품, 유아전집 이런 단어는 의외로 검색량이 그냥 뭐 유팡, 젖병, 소독기, 뭐 시즌 2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라고 하는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보다 검색량이 얘네가 더 적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은 정리하자면요. 반복이 안 되게끔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야 다양한 키워드를 가져갈 수 있어요. 반복을 꼭 하셔야겠다 싶으셨을 땐 저처럼 생각해 보시고 검색 키워드 마스터에 한번 때려 보시고 강한 거를 일단 제일 앞에 놔야 되고 반복도가 강한 거에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끼 두 마리 잡을 생각하지 말고 한 마리를 정확히 잡을 생각으로 관련도가 높도록 제목을 잡으시는 게 여러분들의 정확도를 높여줄 거고 이걸 보는 사람의 니즈가 완전 충족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상위 노출도 더 잘 될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서 고민을 해보시고 제목을 잡으시는데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우면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걸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지?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그대로 제목을 만드세요.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를 지우세요. 그래서 하나만 놔두시고 하나에 집중해서 그냥 반복해 주시고 나머지는 그냥 잘라서 그냥 교구는 교구대로 시계는 시계대로 반복을 해주세요. 그러다가 가끔씩 설명으로 이게 한글 시계라고 합니다. 이게 한글 도장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두세 번 정도, 세네 번 정도 들어가는 것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반복의 단어는 예를 들어서 한글이라고 쳤을 때 반복의 단어는 9개에서 10개는 안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글이 짧다. 그냥 간단한 설명만 좀 하시는 분들 같으면 사실은 그냥 토끼 한 마리만 잡으세요. 5번만 쓰세요. 2번, 키워드 2개 반복하지 마세요. 글 길이와 그런 양 같은 것도 이런 좀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글이 되게 길면 다양한 단어들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괜찮지만 글이 굉장히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 키워드가 제목을 반복하다 보면 티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다양한 그런 관련 단어도 들어가지 않았고 제목만 그대로 반복한 꼴이라서 그거는 점수를 좀 높게 책정을 안 해줘서 검색 순위가 좀 낮기도 해요, 이럴 때도. 어떻게 제목을 2개 반복, 키워드 반복 어떻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했을 때는 내가 몇 번을 써야 될지 정리가 되셨을까요? 네. 영상이 정리가 안 되셨다면 다시 한 번만 좀 숙지를 해주시면 영상 한 번만 다시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좋은 밤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